담배 허가권을 못 딴 채로 영업을 하는 편의점도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 예전에 노량진에서 뭐 LG25, GS25 하기 전에 LG25가 담배 허가권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점포가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좋을까? 그 담배 허가권 없이 좋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담배 허가권 없이 담배를 몰래 팔고 있었어요. 예. 오죽 담배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허가권이 없는데 밑에 내려놓고 달라 그러면 이제 몇 개 주는 거예요. 예. 불법으로 파는 거였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담배 허가권 없이 편의점이 되는 곳은 뭐 병원의 뭐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병원은 담배 허가권 안 내주거든요. 병원 내에 있는 뭐 아주대 병원에 있는 뭐 GS15 안 내줍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또 병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나 뭐 영업이 좀 잘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담배 허가권 없이 편의점이 장사가 유지될 정도로 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담배 허가권이 없어서 예. 문을 닫은 편의점도 있나요? 있죠. 실제로 되게 뭐 담배 허가권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배타적인 권리니까. 이 보시면 여기가 용인의 기흥구청 앞에, 예, 기흥구청 앞에 바이더웨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바이더웨이라는 편의점에서 당연히 담배를 예전에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점포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담배 허가권 양수도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도가 안 됩니다. A 씨가 하던 담배 허가권을 B가 승계받아서 한다는 안 되고요. A 씨 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이 지역에 공고를 띄웁니다. 기흥구청 홈페이지도 띄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도 이런 데 A4지 하나 붙여놔요. 여기에 담배 허가권이 폐업을 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담배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일 때 담배 신청 여러 명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 이제 보통 바이데이 점주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 허가권 양수한다. 그럼 A 씨가 권리금 받고 B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몰래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담배 허가권 자체를 그 권리금을 주고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양도자가 양수인이 원하는 시기나 조건에 맞춰서 폐업을 내고 여기에 담배를 팔고 있고 하니까 주변에 여기 담배 허가 공고가 났다는 걸 전혀 몰라요. 폐업 공고가 나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장사하고 이렇게 바쁘니까 그죠? 전혀 모릅니다. 일주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양수인은 마지막 날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 허가권이 승계가 되냐 그런 형태로 사실상의 승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007 작전처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이 가게 뭐 내놨다 이런 소문이 난다든지 담배 허가권 폐업했다 소문 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불상사가 벌어지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IJ 마트라고 있죠. 네네. 여기서 담배 허가권을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더웨이의 양도인이 담배 허가권 폐업 내고 그 다음에 폐업 공고 떴을 때 이분이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담배 허가권을 따가지고 졸지에 저 좋은 자리에 바이더웨이 코너가 있고 옆에는 담배 허가권 따고 조그만 마트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결국은 얘가 문을 닫죠. 예, 더 좋은 자리에 있던 바이더웨이가 문을 닫았고 결국 담배 허가권을 못 닫기 때문에 그 큰 바이더웨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위드미로 바뀌었는데 이 자리에서 담배 허가권 담배 보이네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된 사례죠. 그래서 뭐 승계를 하다가 이런 경우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위드미도 나중에 문을 닫아요. 예, 그건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시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졸지에 이 건물에 담배 허가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는 굉장히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그러면 슈퍼나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출입구를 낀 자리가 아니라 담배 허가권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보면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한데 여기 CU 편의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옆에 공실이죠. 네네. 이 오른쪽 상가 두 개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은 공실이에요. 한 번도 세입자가 맞춰줘 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그 전에 마트가 들어올 때 이렇게 세 칸을 썼는데 세 칸 쓰다가 요 공실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담배 허가권을 요 세 번째 칸에서 낸 건 아닌 것 같고 요쪽은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CEO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우린 두 칸이면 충분해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칸은 어떤 마트나 편의점이 들어올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미 담배허가권이 CU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이 CU 건물주는 CU가 있으니까 굉장히 해피하냐? 좋다. 그럼 CU가 매출이 좋으니까 야, 니 담배허가권도 따고 매출도 좋은데 월세 좀 올리자 이러잖아요. 그럼 CU 건물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담배허가권 있는 CU 건물, CU 점주님 거잖아요. 네네. 허가권 들고 옆으로 가볼래?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담배 허가권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그 파워가 건물주 파워로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러겠죠. 이쪽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 오른쪽 두 칸 입장에서는 공실로 길어져 가지고 임대료가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임대료 수준이. 그죠? 그러면 옮길 게 뭐 옮기면 매출 얼마 떨어지겠어요? 별로 안 떨어져요. 옮기면 내가 건물주에 직접 내 담배 허가권 없이 마트를 하겠다 해보십시오. 잘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사례는 엄청 많죠. 제가 옛날에 겪었던 건데 이게 세입자 명도할 때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승계할 때는 아까 취소를 하고 다시 신규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A가 하던 걸 여전히 뭐 A가 하면서 이전하는 거는 그럼 이전하는 자리에서 담배허가권 거리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때는 폐업이 없어요. 그 실제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대학 선배님의 아버지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코코마트 자리인데요. 이제 이 건물주님께서 여기 세입자하고 임대를 굉장히 긴 시간을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코마트랑 이제 사실 명도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그 뭐 건물주랑 이 코코마트 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건물주 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건물주님이 저랑 굉장히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이고 이런 분인데 이제 제가 그때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사비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명도하기로 코코마트가 나가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사비는 얼마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담배 허가권은 이전하지 않고 그에 대한 내용을 넣으라 그랬어요. 담배 허가권은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나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이 자리에서 담배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코코마트는 여기에서 금방 뭐 보행자 거리로 100m 이내에 담배 허가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 조항을 꼭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유 김대리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짜증을 내면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대로 안 할 거면 뭐 하려고 나한테 물어봤냐. 이 사람이 명도할 때 그러면 명도할 때 맞춰가지고 이 옆에 꽃가게나 삼원전자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사비는 이사비대로 받아서 옆으로 옮기면 그거 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랬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옆 건물로. 예. 바로 옆 건물로 와버렸죠. 그럼 이 건물에는 이제 담배 허가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건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또 담배 허가권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담배 허가권이요? 예. 1종은 거리 제한을 충족시켜서 하는 거고요. 2종은 뭐냐면 그 매장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크거나 아니면 전체 건물이 워낙 커서 그럴 경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장의 면적을 늘렸습니다. 이게 참 어거지를 한 건데 1층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제 수원시 조례는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 가로를 닫고 30평 이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1층만 해가지고 30평이 안 나와요. 근데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하를 뚫어버려요, 얘가. 지하를 뚫어가지고 지하를 뚫어서 지하도 매장을 넣었죠. 이 옆에 보니까 CU 휴게소라고 돼 있는 여기가 바로 지하로 연결되는. 이건 그냥 곳이죠? 예, 위반 건축물입니다. 예. 딱 봐도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지하로. 예. 지하를 뚫어가지고 이제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외부 계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하로 또 뚫는 공사 했죠. 거기다가 뭡니까? 옆에 경쟁점이 있죠. 그죠? 네네. 옆에 경쟁점이 있죠. 이래가지고 하니 매출이 기대치보다 훨씬 낮죠. 훨씬 낮겠죠. 그죠? 지하를 뚫은 보람도 없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담배 허가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어야 됐네요. 넣었었어야죠.
이 건물주님 성함도 기억이 나네요. 아유, 그냥 엄청 좋은 분인데 좀 그런 그렇게 치밀하게 못했던 사례죠. 그 다음에 제가 마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네. 대방동에 자 싱글벙글 할인마트가 장사가 잘 될까요? 요 왼쪽에 일회마트가 장사가 잘 될까요? 이 싱글벙글 마트는 지금 천막이 다 휘어지고 이러고 있고요. 예, 어느 쪽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싱글벙글 할인마트가 더 잘 될 것 왜 같아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담배 허가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예. 담배 허가권 이야기했잖아요. 그 두 개 매장의 매출을 알아보면 이 싱글벙글 마트가 한 2배 가까이 더 팔 겁니다. 그 같은 상권, 이 사실상 입지가 같잖아요. 그죠? 사실상 입지가 같은데 그런데도 얘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거다. 그 이유는 담배 허가권 그 하나 차이 때문에. 예.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싱글벙글 할인마트 점주님은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마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수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담배 허가권 이쪽에 놓칠까봐 엄청 노심초사를 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데 생각에 따라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이 보입니다. 그죠? 이 미니스톱이 원래 자동차 영업소였던 자리고요. 그 매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 크죠? 그죠? 봉천역 나와서 이제 바로 역 나오자마자 있는데 매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임대료도 굉장히 부담됐겠죠. 그러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요 위에 이 건물에 이제 병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할을 해가지고 약국에 임대를 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왜 분할을 약 코너 쪽을 해주고 일로 들어갔느냐. 그러네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담배 허가권 거리 제한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재개돼요. 이 기둥에서 요까지였는데 요로 옹 축소했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손해를 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담배 학원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CU라는 점포 들어왔죠. 네네. CU 편의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1층을 다 썼으니까 뒤쪽 계단 빼고는 요만큼이 매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경쟁적 방어도 여기서부터 5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코너가 이렇게 재도 이 건물 전체가 50m 안에 들어오죠. 그럼 이 CU가 못 들어왔겠네요. 못 들어왔죠. 그런데 분할을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보행자 거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잴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 뒤쪽 기둥은 건물 내부니까. 이 코너 돌아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깎여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쯤 되니까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재서는 59까지 올랐구나. 여기 지금 59m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코너에 여기 딱 여기 냈는데 여기 슈올즈 프리마스 뭐 하는 가게인지 있어요. 예. 여기. 요 자리만 하더라도 거리 제한이 요렇게 재다 보면 50m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행로 해놨네. 보행로 해놓으면 또 이게 직각으로 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안 재고. 예, 그래가지고 뭐있어요 보행자 거리로 재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CU도 그러면은 그 담배 허가권 거리를 피해서 딱 거기에 맞춰서 그럼요. 코너에 지은.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경쟁적 방어가 안 됐던 점. 예. 근데 이제 이 담배 허가권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게 서울시가 담배 허가권 거리 제한을 100m로 늘려버렸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이제 100m 하겠다라고 이제 권고가 나왔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건물주가 갑이 아니라 담배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됐다고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건 뭐 100m로 확대가 되면 이건 더 커지는 게 되죠. 그렇다면 이 담배 허가권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예. 그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뭐 그 청소년에게 팔아가지고 뭐 정지를 먹거나 폐업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뭐 그래서 뭐 법을 위반해가지고 매입을 일정 기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 허가권 하나 물려주면 좋겠네. 그런데 이 꼭 마트나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나 당구장 혹은 뭐 복권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복권방에서도 담배 판매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서 담배 허가권을 따는 건 안 되는데 판매점으로 담배 허가권 땄다가 뭐 업종 판매점을 변경을 하다가 하는 업종 건. 변경을 식당으로 했다.
그거는 됩니다. 그럼 업종 변경을 하는 항목이 뭐 약국이나 병원만 아니면은 네. 어떤 부분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담배 허가권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상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담배 허가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그 상가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보스의 상가 투자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